팬들의 송화입니다. 오케이. 네. 그 블록체인 국내 동향 다시 이제 또 매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OS에서 CEO로 맡고 있는 최용관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4월 달에 하고 지금 이제 6월 달 넘어와서 하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이게 쭉 올라가서 뭐 2,500불 이상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300불, 400불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뭐 한 달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일부 이제 비평가들은 올해 한 5,000불 정도까지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들을 여러 군데에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가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의 문제는 뭐 주장하는 바들이 갈리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 여기에서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별로 보면 거의 한 프리미엄이 한 30% 정도, 많을 때는 한 45%까지 올라왔습니다, 프리미엄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제 빗썸의 차트인데 거의 50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500만 원까지 확 치고 갔다가 지금 이제 300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죠. 프리미엄은 조금 줄긴 했지만 500만 원까지 올라왔던 걸 보면 엄청나게 많은 프리미엄이 붙었었죠. 그래서 이거를 뭐 김치 프리미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와 일본 두 군데가 이제 특히 이제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 거래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많이 일본도 저렇게 가격 차가 있어요? 네,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많이 줄긴 했는데 가격 차들이 아직까지는 저희보다는 좀 적지만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되는 피아트 그러니까 화폐랑 비교했을 때 US 달러가 차지하는 게 한 31%고요. 그 다음에 재팬이 차지하고 있는 게 한 27%. 이게 어제 겁니다, 어제.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중국,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네, 4위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차지하고 있는 뭐 비중은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자금들이 모이고 있고, 지금 거의 투기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15%로 떨어졌던데, 네? 15%로 떨어졌다. 아, 네, 어쨌든 뭐 지금 현재 보면, 그러니까 어제 상황에서는 이랬고요. 이게 어제 저녁에 빗썸이나 여러 거래소들이 다운이 됐었습니다. 뭐 니프를 상장하는 바람에 다운이 됐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다운이 되면서 뭐 다른 데로 또 몰리고 막 이랬습니다. 인상 요인은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지금 세그위트 이메가로 하는 걸 합의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해서 전체 노드의 한 83% 정도가 지금 합의가 된 걸로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83%로 합의가 됐다고 하고, 그 합의된, 그러니까 세그위트로 소프트포크가 넘어가는 게 전에는 95%를 점유하면 넘어가는 거였는데 80%로 내렸습니다. 내려서 세그위트로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고요, 지금. 그 다음에 중국 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 인출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하는 발표들이 있었고요. 후업이나 뭐 여러 OK코인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아마 비트코인이 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그래서 이제 다 풀려버리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인상 요인들은 이 정도가 있고요. 사실 세그위트가 합의가 돼서 소프트 포크로 해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뭐 이메가로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 상당한 트랜잭션을 지금의 문제를 가진 것들이 해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규모지만 어쨌든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일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세그위트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그게 아마 이더리움과 조금 뭐 차별화는 되겠지만 어쨌든 스마트 컨트랙트가 일정 부분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알트코인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전체 마켓 캡에서 보면 이전에 이거는 이제 한 달 정도의 차트인데요. 이전에 보면 거의 90%가 이제 마켓 캡에서 차지했었는데 전체 알트코인이 지금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55.7%로 높아졌습니다. 대신에 비트코인은 45%, 44%이 정도로 이제 낮아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이더리움이나 뭐 라이트, 리플, 뭐 대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가치가 올라서 전체 마켓캡 전체가 커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뭐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고 비트코인 자체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다른 알트코인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마켓캡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미 역전된 거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그 마켓캡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오늘로 봤을 때 55.7%를 알트코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상당히 과열되어 있고요. 이런 이제 과열되어 있는 게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걸 많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순위를 보면 이게 오늘자 건데 코인원이 2등입니다. 2등. 이더리움 거래에서 이게 이더리움만? 네, 이더리움만 놓고 봤을 때 그 차지하는 비중이 10%입니다. 그리고 빗썸이 4등인데요. 이게 4등이 된 이유는 어제 다운이 된 바람에 4등이 된 거고요. 원래는 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코인원, 뭐 빗썸, 코빗 이렇게 세 개가 전부 다 지금 다 차지하면 거의 한 뭐 30%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이더리움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한민족의 DNA는 기본적으로 우리 투기적인 속성이 강하다. 저는 이 블록체인으로서의 그 유튜브 방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투기 DNA. 리플도 리플도 보시면 알겠지만 코인원이 2등, 그 다음 빗썸이 3등, 뭐 코빗은 여기 지금 없네요. 네, 아직 안 해서 그런 건데 코인원과 빗썸이 거의 2, 3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거래량 아니겠어요? 네, 40%는 전체 거래. 전체 리플 하루 총거래량에서 총거래. 아 오늘 많이 걸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을 그 국제 전체 가격의 중간으로 저희는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별표가 하나 붙어 있는데 프리미엄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비싸다. 비싸서 이제 그 별표를 해놓은 거고요. 이제 뭐 400 얼마 정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원으로 따지면. 근데 뭐 다른 데는 좀 작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래서 프리미엄이 계속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빗썸이 1등입니다. 21%예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의 다른 그 거래소들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다 올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개인 투자자 이제 보호 이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보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투자를 하니까, 그리고 중간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뭐 거래소에 넣어놨던 거를 다른 데로 옮겼는데 사라졌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몇 건들이 꽤 발생을 했습니다. 코인원에서. 그러면서 그거를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서 아마 소비자 고발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이 된 것 같고요. 뭐 빗썸도 그런 일이 좀 비슷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있어가지고 빗썸 트랜잭션을 분석을 해봤는데 네. 해외로 나갈 때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요. 직접 해외 거래소로 내보내보면 이 거래 뭐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트랜잭션 추적해보면 트랜잭션 피를 매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랜잭션 피를 해외 나가는 거를 지나치게 좀 낮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아마 오래 걸리실 거고 제가 보기에 상식 수준 이하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언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쪽 도착할 때는. 그러면 지금 아마 그분들이 잊어먹었다고 하는 게 내가 여기서 보냈는데 저쪽에서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방법도 없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지금 현재 트랜잭션 피를 외부로 나가는 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지나치게 낮게 해놨더라고요. 자기네 부담이긴 하잖아. 빗썸이나 뭐 코인은 자기네 부담인데 그 계좌에서 내부를 볼 때 그러니까 알고 사용하시라고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직접 보내시게 되면 언제 도착할지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컨퍼메이션이 늦어지는 거죠. 수수료가 안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취소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ICO 때 받은 코인이 아직 컨펌 안 된 게 있습니다. 지금. 네.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수수료가 엄청 올라갔더라고. 1.6%라고 그랬더니. 수수료는 예. 내가 한 30명 어디 보냈는데 강의 때. 3불씩 근데 1.6불씩. 너무 비싸. 도착했어? 3불 보냈는데 1.6불 도착했어? 아니 수수료가. 수수료가 이렇게 4.6불 나갔구나. 어쨌든 0.8불이었거든요.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이유 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같이 그런 것들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그 후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더를 추가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추가하면서 이더 가격도 그 이유 때문에 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국내 거래소 전체 평균 하루 거래량이 2천억 정도 됩니다. 하루 거래량이 2천억 정도. 수수료가 0.2%죠. 뭐 0.2에서 뭐 하루에 45건 맞다. 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래소들이 막 거래소에서 부적행위가 3천억. 3천억을 벌었다고 거래소가? 수수료 거래량. 거래량이요. 거래량이 총 네. 매출이 그래서 뭐 트랜잭션 매출이지. 거래량이 매출이지. 그래서 주가가 수수료가 매출이지. 수수료는 얼마나 돼? 0.2%. 0.2%, 3천억이 0.2%. 그럼 얼마나? 60억? 네. 어쨌든 그래서 거래소를 하겠다고 하는 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이 생기고 있고 뭐 많이 만든다는 얘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존경에 들립니다. 맞지 않는 박찬기 기자 거래소를 만들고 싶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이제 삼성 SDS가 블록체인 사업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에 참여를 했다라는 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더리움과 관련한 뭐 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참여했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 거래소들에서는 좀 이더리움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근데 오를 이유가 아닌데 사실은 오른 그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S가 그거 하면서 해양수산부랑 현대상선 등 뭐 국내 15개 정도 되는 그 해운 물류 쪽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컨소시엄을 SDS가 같이 그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 SDS는 저번에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이제 분리 매각한 건 때문에 SDS는 이쪽으로 많이 이제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래서 블록체인 사업 쪽에 계속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여러 가지를 뭐 테스트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엊그저께 강연에 왔던 그 SDS 직원들이 왔었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이더리움으로 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융 쪽이랑 뭐 이런 것들을. 그런데 제가 이더리움을 좀 안 좋게 얘기해가지고 저희 경쟁사니까 안 좋게 얘기했더니 아주 그 좀 싫어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LG CNS가 R3랑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
뭐 MOU 조인식을 했다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LG CNS는 이걸 가지고 이제 금융 쪽에 솔루션을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그거 하는데 R3랑 같이 뭐 협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했고요. 저 백경철 씨 옆에 여기 사인한 사람 누구예요? 여기요. 저분은 여기가 LG CNS 분이고요. 이분이 그 새로운 R3 태평양 여자분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LG CNS도 이제 참여를 하겠다고 이제 블록체인 사업 쪽으로. 그 다음에 SK CNC가 또 참여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는 클라우드 그걸 구축을 해서 블록체인을 거기다 올리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뭐 IBM이랑 손잡고 같이 진행을 하겠다고. SK CNC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 큰 SI 업체들이 다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든 형국이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그 내용은 나온 건 없습니다. 아직은. 근데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DS는 여기 이제 삼성카드 이제 인증하는 것들도 이제 여기다 같이 붙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 관련된 ETF 이제 지수 연동형 펀드인데요. 이게 인기인데, 그 2016년도 그 전 세계 ETF 수익률 순위 중에 1위랑 3위가 비트코인 지수 연동 ETF였습니다. 어디서 말하는 거예요? 스웨덴이고요. 아, 스웨덴. 그거 이제 보여드리면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인덱스가 있습니다. 인덱스가 있어서 US 달러로 해가지고 이미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코인 XBT SS인데요. 여기가 이제 스웨덴 겁니다. 스웨덴 거고, 그 밑에 있는 GBTC가 이게 비상장으로 해서 그 비상장 거래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거래되는 거에 대한 수익률을 보면, 연수익률을 보면 214%, 뭐 211% 이렇게 되잖아요. 작년에 여기, 그러니까 코인 XBT라고 한 데가 147% 냈습니다. 수익률을. 그래서 1등을 한 거고요. 3위 했던 데도 스웨덴 거고요. 3위 한 것도 120 몇 프로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들은 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나 이런 펀드들이 아마 계속 생길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기반으로 한 거고, 이제 알트코인까지 이제 합쳐서 인덱스를 짜가지고 이제 쭉 여러 코인들에 같이 하는 ETF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까 요거 얘기한 게 이거고요. 장외 거래에서 지금 현재 가능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는 좀 수익률이 좀 낮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마 이 ETF가 이제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뭐 윙키보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건 뭐죠? 그거는 이제 그 ETF를 신청을 했는데요. 거부됐죠. 거부됐었는데 최초에는 그랬는데 다시 한다고 해요? 다시 이제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의견을 바꿨죠. 바꿔가지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네. 근데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웨덴에서 이렇게 해서 작년에 수익률을 그만큼 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것도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자본 시장에서 많이 모이게 되면 어쨌든 그 BTC 가격 자체가 좀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안정화될 거로 보기 때문에. 뉴욕 거래소에 이거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인덱스가 인덱스 자체는 거래되지 않아요. 예. 아니 ETF인데? ETF 아니 인덱스.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예. 아, 인덱스만? 네네. 미국에서 안 하면 아마 영국에서 할 거예요. 괜히 미국에 안 하면 이상. 그 다음에 이거는 NH투자증권에서 이제 이 5개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해서 비트코인으로만 했을 때와 5개를 다 묶어가지고 했을 때의 그 수익률, 인덱스 추이를 쭉 한 건데요. 5개 묶는 게 훨씬 낫다고 지금 이렇게 결과는 나와 있고요. 예, 조금 더 나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그러니까 17년도까지였으니까요. 17년 1월까지 훨씬 높아졌을 겁니다.
뭐가요? 5개 합친 게? 예. 최근 들어서 엄청 이거 정식 그 증권 리서치 애널들이 지금 하고 있네. 부족하고 있네. 예, 이미 그 리서치 하고 있고요. 증권은, 그러니까 투자증권이나 이런 데서 이미 벌써 다 공부들을 해서 지금 이제, 애널들이 이거 하고 있네. 예. 여러분 투자에서는 아마 그거 거의 상품화하는 거까지 간 것 같아요. 한국 투자에서는 그래서 뭐, 곧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큰일 났다 이제. 증권 시장에서 저걸 알고 있으니 이제 완전히 아상 났다. 매경의 어떤 고문이 나한테 글을 써오는데 옛날에 튤립 튤립보다 더 세다 이거. 이게 튤립은 쓸 때도 없지만 이건 더 쓸 때도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빈 뉴스.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저자하고도 나 잘 알아. 예. 저도 잘 알아요. 블록체인 거버먼트라는 책이 나왔고요. 이제 5일부터 이제 다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주문을 하면. 그래서 뭐 전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과 정부 관계를 다룬 책이고요. 그다음에 영문으로도 번역이 돼서 이제 영어권에서도 출판될 예정이고, 추천사를 써준 분들이 좀 빵빵한 분들이 좀 써주셨죠. 돈데스콧이랑 그다음에 미셸 미셸 오바마. 아니요. 보이엔스라고 해요. 발음하기도 최영걸 친구예요. 아, 제가 친구예요? 네. 보이니. 둘 다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페이스북 친구. 네, 친구고 부탁해서 어쨌든 받았습니다. 받았고. 내용 다 보신 것 같은데 추천 쓴 거 보니까. 네, 내용 좀 보내드리고 보내드린 다음에 추천을 받은 거고요. 읽어보시고. 뭐 한국은 뭐 돈데스콧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복 받았다. 뭐 이런 추천사를 써줬죠. 영문을 써주고. 네, 영문으로 다 써주셨고요. 우리 이거 쓰기 위해서 고생한 전명산 저자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친구입니다. 회복 친구죠. 아마도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걸 정부 쪽에 제가 항상 뭐 강연이나 뭐 이제 강의를 가면 항상 홍보했기 때문에 단체로 구매하겠다고 또 했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할 때도 썼어요. 아, 그래요? 매번 그래서 많이 팔릴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아마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제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